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2020년 중국 양회가 5월 21일 정협을 시작으로 5월 22일은 전인데 그렇게 해서 5월 27일 날 정협이 끝나고 5월 28일 날 전인데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국 양회가 시작되고 끝났는데요. 이번 방송은 애널리스트 최순희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향후 중국 정치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순희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올해 중국 양회가 5월 28일 폐막이 되었는데요. 네. 올해는 주로 어떤 분위기였나요? 양회가 이제, 수요일 오후 3시에 폐막식을 가지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와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좀 자중하는 분위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대비 이제 절반 분량으로 이제 양 자체가 줄었고 이것은 역대 가장 적은 양의 보고서였다는 점, 그리고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보고서 전반에 걸쳐서 성장과 발전보다는 유지와 안정화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대내 상황을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군요. 예. 네. 한 2% 정도대로라도 제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그냥 이번에는 피해가는군요. 예. 네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위기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 내용에서 유지와 안정 이런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주목할 만한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정부 공작 보고의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제 유지였는데요. 그 키워드를 보면 이제 6가지입니다. 주민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조치, 그리고 식량 에너지 확보, 산업 및 공급 사슬 확보, 지방 정부 및 재정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 6개 부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유지라는 것은 약간 보수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결코 보수적인 아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취업, 민생, 시장 주체가 핵심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6개 부문 중에서 특히 취업, 민생, 시장 주체가 핵심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우선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취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4월 기준 통계청 데이터에서는 이제 도시 실업률이 6%라고 나왔는데, 다음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폐막식 이후에 그 인터뷰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노동력은 9억 명이다. 그 중에 월 소득 1,000위엔, 그러니까 원화로는 17만 원 미만인 사람이 6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엔인데 6억 명이 12,000위엔이라고 했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취업 인구는 7억 8천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농민공이 2억 9천 명 정도이고요. 그렇다면 2019년 말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그 실업 인구가 1억 명 이상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명이 넘었고, 그 실업률은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12%가 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실업 상태가 훨씬 심각한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보면 7억 8천 명 중에 6억 명의 연간 소득이 12,000위엔이라고 하면 결국 1억 8천 명이 전체 소득의 83%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13%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83%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리커창 총리가 또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서부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일자리 10만 개가 생겼다 했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3만 6천 개의 노점상을 마련했더니 하루 사이에 10만 개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80년대 말 중국의 80년대 말 90년대 그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대량의 실업 인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 있던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실업을 하면서 시아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량의 실업 인구가 발생했을 때 길거리 노점상을 차리고 야간 시장을 개설한 듯 낮은 일자리를 통해서 실업률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관리 측면에서 조금 과거 대비 완화를 해서 길거리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민생과 시장 주체를 강조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생과 시장 주체라고 하면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민간 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핵심 방향을 인프라 건설에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경제는 이제 민생 중심으로 내수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양회에서 제시한 자금 투자 규모가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1조 위엔의 재정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국가의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서 1조 위엔, 그러니까 총 2조 위엔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그 채권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6천억 위엔이죠. 좀 더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총 전체 3조 6천 위엔에 달하는 그 자금이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예상보다는 적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제 적은 양의,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예상보다 적은 규모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지나친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리커창 총리의 보고도 그렇고 올해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GDP 성장률 목표가 결국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2%대 성장률 제시도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결국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양회가 과거와는 좀 가장 다른 특징이 GDP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미래 거시 경제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중앙과 지방의 과거에는 이제 GDP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권한과 책임의 그런 지표로 활용했는데 이런 이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서 상당히 어떤 변화를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이제 GDP 성장 목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했지만 이 성장률 숫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방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커졌고 중앙정부 중심의 목표 하달식의 관리가 상당히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이 확대되어 가는 어떤 정치체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양회에서 뭐 GDP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것이 정치 분야의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네. 보안법으로도 얘기되는 이건데요. 홍콩 네. 의회를 무시하고 전인대에서 통과되었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네, 사실 법안이 발표가 좀 갑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예견되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으로서는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죠.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글로벌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는 양회 개최 기간이 선택에 있어서도 대만 차잉원 총통의 그 5월 20일 취임 다음 날 정한 점, 그리고 천안문 사태와 홍콩의 반중 시위가 있었던 작년 이제 6월 말 7월에 있었던 점, 이런 점과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물려서 이렇게 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홍콩을 이제 희생을 불사해서라도 이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콩에 어떤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도 상당히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 미중 신냉전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왕이 외교부장이 또 언급한 것도 있는데요. 한중일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도 연내 타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인프라 경제 관련돼서도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미중 전쟁 신냉전과 더불어 그 동아시아를 하나의 어떤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요약을 해봤습니다만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양회의 내용을 간단히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 민생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발전보다는 유지와 안정의 목표를 둘 것이다. 셋째는 중국의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 안정과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대외 정치는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다. 입니다. 이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순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최순희 연구위원도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내용을 통해서 분석을 하며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적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고요. 취업 문제나 내부 민생 문제도 치중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계속해서 몇 번의 시리즈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양회에서 저는 우리가 일단은 특히 두 가지를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 GDP 성장률을 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처음이죠,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GDP 성장률을 정하지 않았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요, 올해는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뭉개고 가자, 이런 거죠. 어차피 정해봐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모두 연말 가서 모두 통계 조작해서 근사치로 목표 달성했다. 이럴 게 뻔하고요. 6%대 얘기해봐야 통계 조작 힘들기만 하죠. 게다가 코로나 핑계도 있으니까 올해는 조작 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면상 마이너스 성장만 안 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GDP 성장률을 정하지 않았다. 이건 첫 번째는 올해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또 한 2%대로 조작은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또 다른 의미는요, 이게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양회 이전에 한 2%대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2021년 중공 공산당 창당 100주년 아닙니까? 100주년에 뭐 해야 됩니까? 중공몽 1차 목표인 샤오캉 사회, 이걸 달성해야 되잖아요.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지,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올해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부터는 내적 성장, 질적 성장,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단계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 2021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6%대를 고수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내적 성장, 질적 성장을 해야 되니까.
대체로 한 3%에서 4%대로 2021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전을 할 속셈으로 보입니다. GDP 성장률을 정하지 않은 그 속셈이 두 가지로 저는 일단은 먼저 이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주목할 사안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정치적 측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예, 홍콩 보안법. 이걸 전인대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마디로요. 홍콩 특별행정자치구가 그냥 홍콩시가 된다는 겁니다. 예. 홍콩이 동방의 진주에서 중국 남부지방의 하나의 그냥 항구 도시로 전락하는 거죠. 금융과 무역의 빛은 이제는 싱가포르 혹은 태국, 우리 서울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는요,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는 곧 준비된 자만의 것입니다. 중국 양회와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얘기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몇 편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